추억의 교복과 학창시절 이야기. 파트 1 인트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에 고이 접어둔 추억의 보물상자를 열어보려 합니다. 바로 교복과 학창시절 이야기입니다. 교복. 이 두 글자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빳빳한 와이셔츠의 감촉, 치마주름을 펴던 손길, 아니면 답답했던 칼라의 조임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나실 겁니다. 교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죠. 그것은 우리의 청춘 그 자체였고 순수했던 시절의 유니폼이었으며 지금도 가슴을 뛰게 하는 추억의 매개체입니다. 누군가는 교복을 입던 시절이 답답하고 억압적이었다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친구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함께했던 그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회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에게 교복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던 그 첫날부터 졸업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교복을 벗던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펼쳐졌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보시죠. 파트 2 교복과 두발 규제. 치마 길이 전쟁. 치마가 무릎 위 10cm를 넘으면 안 돼. 아침마다 교문에서 울려 퍼지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자를 들고 서 계시던 학생부 선생님의 모습은 마치 검문소의 경비병 같았죠. 여학생들은 교문에 들어서기 전 허리춤을 몇 번이고 내려 치마를 느리곤 했습니다. 야, 너 치마 또 올렸구나. 걸리면 벌점이었고 반성문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돌아서자마자 다시 치마를 접어 올리던 그 대담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저항이었고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예 치마를 두 벌 준비했습니다. 학교에서 입을 긴 치마와 하교할 때 갈아입을 짧은 치마. 화장실에서 혹은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몰래 갈아입던 스릴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선생님이 온다. 누군가의 외침에 우르르 치마를 내리던 모습들. 그 순간의 긴장감과 동시에 느꼈던 묘한 연대감. 우리는 모두 공범이었고 동지였습니다. 두발 규제의 추억.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면 안 돼. 귀 밑 3cm. 뒷머리는 옷깃에 닿으면 안 돼. 남학생들에게 두발 규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관문이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두발 검사의 날. 조회 시간에 줄을 서서 한 명씩 선생님 앞을 지나가야 했죠. 너 오늘 방과 후에 이발소 가서 깎고 확인받아와. 이 한마디에 오후 일정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학교 앞 이발소는 언제나 두발 검사 날이면 10,000원이었죠. 아저씨는 무뚝뚝하게 바리강을 들고 학생 머리지? 하고 묻곤 했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옆머리 더 밀어주세요. 뒷머리도 더 짧게 해주세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짧아지는 머리를 보며 한숨을 쉬던 기억.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치 군인 같아 보여 씁쓸했던 그 순간들. 여학생들의 두발 규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단발머리는 귀 밑 3cm를 넘으면 안 됐고 긴 머리는 무조건 묶어야 했습니다. 파마는 당연히 금지였고 염색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너 파마했니? 아니에요. 원래 곱슬머리예요. 천연 곱슬머리를 가진 친구들은 억울했습니다. 매번 의심받고 매번 해명해야 했으니까요. 어떤 친구는 아예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유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몰래 하던 멋내기.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규제 속에서도 나름의 방법을 찾아냈죠. 남학생들은 앞머리를 젤이나 묻으로 살짝 세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머리를 만지던 시간.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면 화장실에서 물로 다시 눕혀야 했죠. 야, 선생님 온다. 복도에서 누군가 외치면 순식간에 손으로 머리를 눌러 눕히던 반사적인 행동. 그것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의 일사불란한 동작 같았습니다. 여학생들은 더 교묘했습니다.
머리핀 하나에도 신경을 썼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쁘게 묶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어? 문구점에 새로 들어왔어. 같이 사러 갈래? 작은 머리끈 하나, 핀 하나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규제 속의 작은 일탈. 방과 후 PC방에서 혹은 친구 집에서 염색약을 들고 모험을 시도하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방학 때 해보고 개학 전에 다시 염색하면 돼. 하지만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해도 햇빛 아래서는 묘하게 붉은 기운이 돌곤 했죠. 그럴 때마다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될 수 있으면 그늘로만 다니려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너 머리 염색했지? 아니에요. 수영장 다녀서 그래요. 변명도 점점 창의적이 되어갔습니다. 수영장의 염소 때문이라느니 샴푸를 바꿔서 그렇다느니 온갖 이유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죠. 선생님과의 숨바꼭질. 학생부 선생님들도 나름 전략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기습 검사, 불시에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 한 명씩 체크하기, 심지어 하교 시간 교문에서 대기하기까지. 오늘 3학년 2반 불시 검사한대. 진짜? 어떻게 알았어? 1반 끝났어. 우리 반 곧 올 거야. 정보는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친구가 손짓 발짓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했고 카톡이 없던 시절에는 쪽지가 교실을 순회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유독 엄격했습니다. 자를 들고 다니며 밀리미터 단위로 재는 선생님, 머리카락을 직접 만져보며 파마 여부를 확인하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의 별명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저승사자, 터미네이터, 매의 눈 같은 별명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반면 어떤 선생님들은 눈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너희들도 멋내고 싶은 나이인 거 안다. 하지만 너무 티 나게 하지는 마라. 그런 선생님들의 은혜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규칙과 이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셨던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교복 개조의 추억. 교복 자체를 개조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바지통을 줄이고 상의를 몸에 맞게 줄이고 치마주름을 다시 잡아 더 예쁘게 만들고. 어디서 줄였어? 역 앞 수선집 아줌마가 잘해. 입소문난 수선집은 항상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줌마는 능숙한 솜씨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죠. 얼마나 줄일까? 티 안 나게 하지만 최대한 이쁘게요. 모순적인 요구였지만 아줌마는 그 절묘한 경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과하면 학교에서 걸리고 너무 안 하면 촌스러워 보이는 그 경계선. 남학생들의 바지통 줄이기는 특히 유행을 탔습니다. 어느 때는 나팔바지처럼 넓은 게 유행이었다가 어느 순간 스키니진처럼 딱 붙는 게 유행이 되기도 했죠. 야, 너 바지통 몇 센티야? 18cm. 너는? 나는 16.5cm. 밀리미터 단위로 경쟁하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규제가 만든 창의성. 돌이켜보면 그 억압적인 규제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니 더 하고 싶었고 막으니 더 뚫고 싶었던 그 마음. 벨트도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화려한 벨트는 금지, 오직 검은색 일반 벨트만 허용. 하지만 우리는 버클에서 개성을 찾았죠. 작지만 특별한 버클을 찾아 동대문 시장까지 원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양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흰 양말, 검은 양말만 허용되던 시절. 하지만 발목 안쪽에 작은 캐릭터가 그려진 양말을 신고 그것을 친구들에게만 슬쩍 보여주며 자랑하던 소소한 즐거움. 와, 이거 귀엽다. 어디서 샀어? 그 작은 반란이 우리에게는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추억으로 남은 규제들. 지금의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기 힘들어합니다. 머리 길이를 재고 치마 길이를 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청춘이었고 우리 세대의 공통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통제해야 하나 싶었고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함께 답답해하고 함께 일탈을 꿈꾸고 함께 혼나던 그 순간들이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한테 걸려서 엄청 혼났었지.
맞아. 반성문 쓰느라 손목 나가는 줄 알았어. 동창회에서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로 밤을 새웁니다. 그때는 그렇게 무서웠던 선생님들도 이제는 그리운 이름이 되었고, 그렇게 답답했던 규제들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파트 3 학교의 일상. 수업 시간의 작은 일탈들. 수업 시간은 언제나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점심 먹고 난 5교시, 6교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던 그 오후 시간.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둔 작은 거울로 머리를 만지작거리던 여학생들, 교과서 사이에 끼워놓은 만화책을 몰래 보던 남학생들. 우리 모두는 나름의 방법으로 지루한 수업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야, 선생님 쳐다봐. 옆 친구가 다급하게 속삭이면 순간 집중하는 척 연기를 했죠. 칠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열심히 필기하는 척하는 그 모습.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노트에는 의미 없는 낙서들만 가득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예술가였습니다. 교과서 모서리에 그려진 파라파라 만화, 연습장 가득 그려진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 수업 시간의 지루함이 만들어낸 창작품들이었죠. 쪽지 문화. 스마트폰이 없던 그 시절 쪽지는 우리의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이거 뒤로 전달해줘.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책상 사이를 오가며 전달되던 그 스릴. 선생님 몰래 쪽지를 전달하는 것은 하나의 미션 같았습니다. 때로는 중간에서 호기심에 펼쳐보는 친구도 있었고, 때로는 선생님께 들켜서 낭독하게 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죠. XX야 오늘 매점에서 만나. 이런 단순한 내용이 선생님에 의해 전체 학급 앞에서 읽히면 당사자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다 추억입니다. 쪽지 접는 방법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접기, 편지 봉투 모양으로 접기, 딸기 모양으로 접기. 더 예쁘게, 더 특별하게 접으려고 노력했던 그 정성. 도시락 시간의 추억. 급식이 보편화되기 전 도시락을 싸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 그것은 단순한 점심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우와, 너네 엄마 진짜 요리 잘하신다.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문어 소세지, 계란말이, 예쁘게 썰린 과일들. 반대로 늘 비슷한 반찬에 질려하던 친구들도 있었죠. 또 김치야. 바꿔 먹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내 반찬 한 젓가락, 내 반찬 한 젓가락. 그렇게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정을 나눴습니다. 도시락을 데워주는 찜통도 기억나시나요? 아침에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도시락을 찜통에 넣고 점심시간이 되면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꺼내오던 일. 가끔 누군가 도시락을 넣는 것을 잊어버려서 차가운 밥을 먹어야 했던 날도 있었죠. 아, 깜빡했다. 내 거 같이 먹자. 그럴 때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던 친구의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급식의 시작. 그러다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급식은 우리 학교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오늘 급식 뭐야? 카레래. 아싸. 급식표를 보며 일희일비하던 그 시절.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는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고 싫어하는 메뉴가 나오는 날은 우울했습니다. 급식줄 서기는 또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4교시 끝나기 5분 전부터 몸이 근질근질. 종이 치자마자 뛰어가서 줄을 서던 그 경쟁. 야, 새치기 하지 마. 나 원래 여기 있었어. 급식실에서 벌어지던 소소한 다툼들. 하지만 막상 밥을 받고 나면 모두 함께 앉아 즐겁게 먹었습니다. 매점과 매점빵. 매점은 학교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북적이던 그곳. 초코파이 2개 주세요. 삼각김밥 남은 거 있어요. 100원, 200원 동전을 꼭 쥐고 줄을 서던 기억. 인기 있는 빵은 금세 동이 났고 늦게 가면 남은 게 별로 없었죠. 야, 나 대신 매점 다녀와줘. 뭐 살 건데? 콜라랑 포테토칩. 심부름을 가는 친구에게 돈을 맡기고 기다리던 시간. 가끔 잔돈을 까먹고 안 가져오는 친구 때문에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다 추억입니다. 매점 아주머니와의 관계도 특별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에이 맨날 더 달라고 하네. 투덜거리면서도 하나 더 넣어주시던 인심 좋은 아주머니. 졸업하고 나서도 가끔 학교 앞을 지나가다 매점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청소 시간. 청소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시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놀이 시간이었습니다. 야, 물 뿌릴게 빗자루로 쓸어. 복도에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던 그 시절의 청소법. 지금 생각하면 비효율적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걸레를 빨래터에서 빨던 일,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빨갛게 변하던 일. 손 시려워. 빨리 하고 들어가자. 하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청소 시간을 빌미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이야기만 하던 그 시간들. 청소 당번표를 두고 벌어지던 신경전도 있었죠. 야, 오늘 내 당번이야. 아니야, 어제 바꿨잖아. 매일 반복되던 실랑이. 하지만 결국은 다 함께 청소를 했고 깨끗해진 교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습 시간의 기억. 야간 자율학습 줄여서 야자. 이 단어만 들어도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녁 먹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야 했던 그 시간.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교실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공부하던 기억. 감독 선생님 누구야? 수학 선생님이래. 헐 빡세겠네. 감독 선생님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엄격한 선생님이 오시면 정말 조용히 공부만 해야 했지만 너그러운 선생님이 오시면 조금은 자유로웠죠. 몰래 간식을 먹던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 조용히 까. 소리 나잖아. 과자 봉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뜯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던 그 노력. 바스락 소리에 모두가 긴장하던 순간들. 때로는 친구와 쪽지로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쪽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일기를 쓰던 시간들. 십시까지 참기 힘들어. 조금만 참자. 곧 끝나. 하지만 막상 야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은 묘하게 아쉬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던 어두운 골목길, 편의점에 들러 먹던 야식, 그 모든 것들이 청춘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시험 기간의 풍경.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은 학교 전체가 긴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몇 단원까지야? 15단원까지래. 헐 너무 많아.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좌절하던 그 순간. 하지만 어떻게든 공부는 해야 했죠. 도서관은 시험 기간만 되면 10,000원이었습니다. 자리 맡기 경쟁도 치열했죠. 야, 내 자리 맡아줘. 화장실 다녀올게. 가방이나 필통으로 자리를 맡아두고 친구와 교대로 자리를 지키던 일. 벼락치기의 달인들도 있었습니다. 너 공부했어? 아니, 오늘 밤 새울 거야. 시험 전날 밤을 새우며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려 하던 친구들. 커피와 각성제에 의존하며 버티던 그 밤들. 컨닝 페이퍼를 만들던 친구들도 있었죠. 개미 글씨로 빼곡히 적은 종이를 어디에 숨길까 고민하던 모습. 물론 대부분은 무서워서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다 외우느라 오히려 공부 더 했어. 아이러니하게도 컨닝 페이퍼를 만들다가 저절로 암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보건실의 추억. 보건실은 학교의 피난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플 때는 물론이고 때로는 수업이 싫어서 도망가는 곳이기도 했죠. 선생님, 배가 아파요. 또? 너 이번 주에 3번째야. 보건 선생님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침대에 누워있고 싶었던 그 마음. 보건실 침대는 늘 부족했습니다. 특히 체육시간 후나 시험 기간에는 더욱 그랬죠. 선생님, 침대 비었어요. 조금 기다려. 곧 일어날 거야.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에서 쉬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던 시간. 창밖으로 들리는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보건 선생님과의 대화도 특별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아픈 거 맞아요. 알아. 좀 쉬었다가. 때로는 엄마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주시던 보건 선생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 주시던 그 손길이 지금도 따뜻하게 기억됩니다. 도서관과 독서실.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 가자. 진짜 공부하러 가는 거야? 책 좀 보고 올게. 사실 많은 경우 도서관은 조용히 쉴 수 있는 도피처였죠. 잡지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때로는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사서 선생님의 감시망을 피해 친구와 속닥거리던 일, 좋아하는 사람이 도서관에 있는지 슬쩍 확인하러 가던 일. 쉿, 조용히. 사서 선생님의 지적을 받으면 잠시 조용해지다가 다시 속닥거리기 시작하던 우리들. 독서실 자리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창가 자리, 구석 자리 같은 인기 자리는 일찍 가지 않으면 앉을 수 없었죠. 이 자리 내 자리야. 자리는 맞는 거 아니야. 자리를 두고 벌어지던 신경전. 하지만 결국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방과 후의 시간들. 방과 후 학교는 텅 비어있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축구를 하는 남학생들의 함성이 들렸고 음악실에서는 밴드부의 연습 소리가 흘러나왔죠. 야, 우리도 밴드 만들자. 너 악기 할 줄 알아? 배우면 되지. 친구들과 모여 밴드를 결성하고 방과 후 음악실을 빌려 연습하던 시간. 실력은 부족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남아 수다를 떨던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 나도. 좀 더 있다 갈까? 석양이 교실을 붉게 물들이면 왠지 모를 감상에 젖곤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나누던 그 시간들. 청소 시간이 끝나고도 남아서 칠판에 낙서를 하던 일도 있었죠. 내일 수학시험 망해라. 야, 지우지 마. 선생님 보시게. 다음 날 아침 그 낙서를 발견한 선생님의 표정을 상상하며 키득거리던 우리들. 학교 행사들. 학교에는 1년 내내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합창대회래. 우리 반 뭐 부를 거야? 합창대회를 준비하며 점심시간마다 연습하던 기억. 음치인 친구는 립싱크를 하고 노래 잘하는 친구는 더 크게 불러 균형을 맞추려 했죠. 학예회나 축제 준비도 큰 이벤트였습니다. 우리 반 부스 뭐 할까? 떡볶이 팔자. 그거 너무 흔해. 다른 거 하자. 밤늦게까지 남아 준비하던 열정. 당일이 되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즐거웠습니다. 백일장이나 그림 그리기 대회도 있었죠. 주제가 뭐야? 우정이래. 어떻게 써야 하지? 운동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던 시간. 상을 받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선생님들과의 추억.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였으니까요. 선생님, 상담할 게 있어요. 진로 상담, 고민 상담을 하며 선생님과 단둘이 이야기하던 시간. 선생님은 때로는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다 내 자식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본 적도 있습니다. 과목 선생님들도 각자의 개성이 있었죠. 수학 선생님의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한마디에 모두가 집중하던 순간 영어 선생님의 독특한 발음을 따라하며 웃던 시간, 체육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반사적으로 집합하던 기억. 선생님 무서워. 그래도 수업은 잘 가르쳐. 무서운 선생님일수록 나중에 더 그리워지는 이상한 현상. 졸업 후에야 그분들의 진심을 알게 되곤 했습니다. 파트 4 운동회와 체육대회. 운동회의 아침. 운동회 날 아침은 특별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체육복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죠. 오늘 날씨 좋다. 우리 반 1등 하자. 교문에서부터 느껴지는 축제 분위기. 운동장에는 이미 천막이 쳐져 있고 만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오시는 날이었죠. 우리 엄마 아빠도 오신대. 진짜? 부럽다. 부모님이 오시지 못하는 친구들은 아쉬워했지만 친구 부모님들이 함께 도시락을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줄다리기의 추억. 영차.
영차. 줄다리기는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반 대항전, 학년 대항전, 때로는 학부모님들의 경기도 있었죠. 뒤로, 뒤로, 버텨.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기다 보면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기면 환호성을, 지면 아쉬움의 탄성을 지르며 주저앉곤 했죠. 손 아파. 나도. 물집 생긴 것 같아. 하지만 그 고통조차도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컸으니까요. 이어달리기와 계주. 바톤 떨어뜨리지 마. 이어달리기는 팀워크가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바톤을 주고받는 그 순간의 긴장감. 미안, 내가 늦었어. 괜찮아, 다음에 만회하자. 실수를 해도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계주 선수로 뽑히는 것은 큰 영예였죠. 너 계주 선수야. 대박. 연습 엄청 해야 해. 방과 후 운동장에서 연습하던 계주 선수들. 스타트 자세부터 바톤 터치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명랑 운동의 종목들. 공 나르기, 2인 삼각, 줄넘기, 터널 통과하기 등 재미있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야, 발 맞춰. 너가 너무 빨라. 2인 삼각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웃던 기억. 결승선까지 가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죠. 박 터뜨리기도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막대기로 박을 터뜨리면 쏟아지는 과자와 사탕들. 그것을 줍기 위해 우르르 달려가던 모습들. 응원전의 열기. 우리가 남이가. 각 반의 응원 구호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원단장을 중심으로 목이 터질 듯 구호를 외치던 그 열정. 3학년 2반 파이팅. 이겨라. 이겨라. 응원 도구도 직접 만들었죠. 종이로 만든 폼폼 현수막 응원 깃발. 미술 시간이나 방과 후에 모여 정성스럽게 만들던 시간들. 선생님들도 함께 응원하셨습니다. 우리 반 힘내. 평소 엄격하시던 선생님도 이날만큼은 학생들과 함께 소리 지르며 응원하셨죠. 점수판 앞에 긴장감. 우리 반 몇 점이야? 2등이야. 1등이랑 10점 차이. 점수판 앞은 항상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되는 점수를 확인하며 일희일비하던 모습들. 마지막 계주에서 역전할 수 있어. 막판 역전의 드라마를 꿈꾸며 더욱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체육복의 자유. 운동의 날은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랐죠. 체육복이 편해서 좋아. 매일 이렇게 입고 다니면 좋겠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 반별로 다른 색깔의 티셔츠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 색깔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죠. 도시락 타임. 점심시간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천막 아래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먹는 도시락. 우와, 김밥이다. 우리 엄마가 새벽에 만들었어. 운동회 김밥은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평소 먹던 김밥과 같은 재료인데도 운동회 날 먹는 김밥은 특별했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내 거랑 바꿔 먹자.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부모님들끼리도 음식을 나누시며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선생님들의 경기. 선생님들 달리기 시작한대. 학생들만큼이나 인기 있던 선생님들의 경기. 평소 점잖으신 선생님들이 전력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담임쌤 화이팅. 각 반 학생들이 자기 담임 선생님을 응원하는 모습도 장관이었죠. 선생님들도 이날만큼은 체면을 버리고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셨습니다. 넘어지신 선생님을 보며 걱정하기도 하고 1등으로 들어오신 선생님을 보며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운동회의 끝. 종합우승 3학년 2반. 결과 발표의 순간. 우승한 반은 환호성을 지르고 아쉽게 진 반은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내년엔 꼭 이기자. 하지만 승패와 관계없이 모두가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웃었던 그 시간. 해가 지고 운동장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들, 내일 근육통으로 고생할 게 뻔하지만 아무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그러게. 또 하고 싶다. 운동회는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였습니다. 파트 5 소풍과 수학여행. 소풍 전날 밤.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소풍 전날 밤은 잠들기 힘든 밤이었습니다. 일기예보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준비물을 또 확인하고. 김밥 몇 줄 싸달라고 했어. 3줄.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야 해.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준비하셨습니다. 단무지, 햄, 계란, 시금치 등을 정성스럽게 넣어 만든 김밥. 그 향기에 잠이 깼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락 까먹지 마. 네, 엄마. 버스 안에 설렘. 창가 자리는 내 거야. 버스 좌석을 두고 벌어지던 신경전. 창가 자리는 언제나 인기였죠. 멀미약 먹었어? 응, 근데 그래도 불안해. 멀미하는 친구를 위해 앞자리를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 시작되는 노래자랑. 마이크 있어요? 그냥 크게 불러. 유행가부터 동요까지 각자의 애창곡을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수치고 환호성 지르며 버스 안은 작은 콘서트장이 되곤 했죠. 도착 후에 자유시간. 자, 12시까지 자유시간이야. 늦지 마.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뿔뿔이 흩어지던 우리들. 우리 어디 먼저 갈까? 사진부터 찍자. 명소마다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없던 시절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소중했죠. 필름 아껴. 36장밖에 없어.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찍었던 그 시절. 지금처럼 마구 찍고 지울 수 없었기에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김밥. 김밥 먹자.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도시락을 꺼내는 시간. 각자의 김밥을 자랑하듯 펼쳐놓았죠. 우와, 너네 엄마 김밥 진짜 예쁘다. 속에 뭐 들었어? 서로의 김밥을 한 조각씩 교환하며 먹던 정. 어떤 친구는 특별히 유부초밥이나 샌드위치를 가져와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 배부르다. 나 더 먹을 수 있는데? 항상 음식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들은 혹시 모자랄까봐 넉넉히 싸주셨고 우리는 다 먹지 못해 아까워했죠. 자유시간의 추억. 선생님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돼.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모험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기 가면 뭐가 있대. 가보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탐험을 떠났다가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지만 그것도 추억이 되었습니다.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갔을 때는 더욱 신났죠. 롤러코스터 타자. 나 무서워. 같이 타면 안 무서워. 손을 꼭 잡고 비명을 지르며 탔던 놀이기구들. 내려와서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또 타고 싶었습니다. 수학여행의 설렘. 수학여행은 소풍과는 차원이 다른 이벤트였습니다.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설렜죠. 제주도 간대. 비행기 처음 타본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용돈을 모으고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준비하며. 수학여행 가방 샀어? 응, 엄마랑 같이 골랐어. 새 가방, 새 옷, 새 신발.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숙소에서의 밤. 방 배정 어떻게 됐어? 우리 다 같은 방이야. 친한 친구들끼리 같은 방을 쓰게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밤이 되면 시작되는 진짜 수학여행. 자지 마. 밤새 이야기하자. 불을 끄고 나면 더 할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 비밀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발소리 들려. 선생님이다. 자는 척해. 복도를 순찰하시는 선생님의 발소리에 순간 조용해지다가 멀어지면 다시 속닥거리기 시작했죠. 몰래 먹는 야식. 라면 가져왔어? 컵라면 5개 숨겨왔지. 수학여행의 백미는 역시 야식이었습니다. 가방 깊숙이 숨겨온 라면과 과자들. 뜨거운 물 어디서 구하지? 복도 끝에 정수기 있어. 조용히 복도를 지나 뜨거운 물을 받아오는 미션.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그 스릴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다. 평소에 먹던 라면인데도 친구들과 몰래 먹으니 꿀맛이었죠. 캠프파이어의 낭만.
캠프파이어 한 대. 수학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캠프파이어. 큰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노래하고 춤추던 시간. 다음은 3학년 2반의 장기자랑입니다. 각 반의 장기자랑 시간. 미리 준비한 춤이나 노래를 선보이며 박수를 받았죠. 불꽃이 정말 예쁘다. 밤하늘로 솟아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기도 했습니다. 친구와 어깨를 기대고 있으면 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기념품 쇼핑. 뭐 살 거야? 열쇠고리랑 엽서. 관광지마다 들르는 기념품 가게. 용돈을 아껴 쓰면서도 기념품은 꼭 사야 했습니다. 엄마 선물 뭐가 좋을까? 이거 어때? 예쁘잖아. 가족들 선물을 고르는 정성스러운 마음. 그리 비싸지 않은 물건이었지만 마음만은 값비쌌습니다. 친구들과 우정 기념품을 사기도 했죠. 우리 다 똑같은 거 사자. 그래. 평생 간직하자. 같은 열쇠고리, 같은 팔찌를 사서 영원한 친구라고 약속했던 그 순수함. 사진과 추억. 여기서 단체 사진 찍자. 명소마다 찍은 단체 사진들. 줄 맞춰 서서 김치하고 외치던 모습. 나 눈 감았어. 다시 찍자. 필름 카메라라 바로 확인할 수 없었기에 여러 장 찍어두곤 했죠. 수학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현상하면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이 사진 나한테도 줘. 응, 복사해 줄게. 사진관에서 복사한 사진을 친구들과 나누며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 벌써 마지막 날이야. 수학여행 마지막 날 아침의 아쉬움. 짐을 사면서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다음에 또 오자. 언제? 나중에 어른 되면. 그 약속을 정말 지킨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은 올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피곤해서이기도 했지만 끝나간다는 아쉬움 때문이기도 했죠. 정말 재미있었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파트 6 졸업식과 이별. 마지막 수업.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야. 3년 혹은 6년을 함께한 교실에서의 마지막 수업. 평소와 같은 듯 하면서도 뭔가 다른 분위기. 선생님들도 평소와 다르셨습니다. 너희들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했어. 갑작스러운 선생님의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학생들. 평소 엄격하기만 하셨던 선생님도 이날만큼은 부드러우셨죠.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이제 편하게 쉬어. 하지만 정작 시험이 끝나고 나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매일 보던 교과서, 매일 앉던 책상, 모든 것이 이제 끝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교복에 남기는 추억. 야, 내 교복에 사인해줘. 졸업을 앞두고 시작된 교복 사인 문화. 하얀 와이셔츠나 교복 재킷이 친구들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뭐라고 써줄까? 아무거나. 나중에 보고 너 생각날 수 있게. 영원히 친구하자. 꼭 연락해. 나중에 성공해서 만나자 같은 메시지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캐릭터를 그려주기도 했죠. 아, 펜 번졌어. 괜찮아. 이것도 추억이야. 실수로 번진 글씨도 삐뚤삐뚤한 글씨도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교복을 아예 캔버스처럼 사용했습니다. 앞면, 뒷면, 소매까지 빈 곳 없이 메시지로 채워진 교복. 그것은 우정의 증거이자 청춘의 기념비였죠. 마지막 급식. 오늘이 진짜 마지막 급식이야. 매일 먹던 급식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특별해졌습니다. 맨날 맛없다고 했는데. 그러게. 막상 못 먹는다니까 아쉽네. 급식 아주머니께 인사드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희들 밥 잘 먹어서 고마웠어. 눈물을 글썽이시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우리도 따라 울컥이 되곤 했죠. 대청소와 정리. 교실 대청소하자. 마지막 대청소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년에 이 교실을 쓸 후배들을 생각하며 더욱 깨끗이 청소했죠. 책상에 낙서 지우자. 이거 1학년 때부터 있던 건데. 책상 위에 낙서 하나하나에도 추억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아 그은 선들, 좋아하는 사람 이름의 이니셜,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사물함을 정리하며 나온 추억의 물건들. 이거 언제 것이야? 1학년 때 시험지네.
구겨진 시험지, 오래된 쪽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펜.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떨려. 졸업식 날 아침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입던 교복인데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죠. 넥타이 똑바로 매야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입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부모님도 일찍 일어나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딸아들 벌써 졸업이네. 부모님의 눈가에 어린 눈물. 그것을 보며 우리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졸업식장의 풍경. 축 졸업. 학교 곳곳에 걸린 현수막들. 강당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선후배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배 졸업 축하해요. 고마워. 너도 열심히 해. 후배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으며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졸업식장은 눈물 바다였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구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더 눈물이 났습니다. 상장 수여식. 개근상 3학년 2반 김.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온 친구, 성적이 우수했던 친구, 모범이 되었던 친구. 너 상 받는구나. 축하해. 상을 받는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시기나 질투보다는 자랑스러움이 더 컸죠. 담임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 얘들아 그동안 수고했다. 담임 선생님의 마지막 훈화. 평소엔 잔소리처럼 들리던 말씀이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살아라. 선생님도 눈물을 참으시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다 함께 외친 감사 인사. 그 순간 교실은 눈물과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이별.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당연하지.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 자주 만나기 힘들다는 것을. 나 이사가. 진짜? 어디로? 전학 가는 친구,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친구들과의 이별은 더욱 아팠습니다. 편지 쓸게. 나도. 주소 알려줘. 이메일이나 SNS가 없던 시절엔 편지가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죠. 정성스럽게 주소를 적어주며 꼭 연락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교문을 나서며 이제 정말 끝이구나. 졸업식이 끝나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본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곳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교복 안 입어도 돼. 누군가는 신나서 소리쳤지만 마음 한편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찍은 마지막 단체 사진. 하나, 둘, 셋.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많은 친구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졸업 후 첫 만남. 와, 사복 입으니까 어색하다. 졸업 후 처음 만난 친구들. 교복 대신 사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머리 염색했네. 이제 자유잖아.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친구들. 하지만 왠지 그 자유가 완전히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 때가 그립다. 그러게. 매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미 그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억이 된 청춘. 시간이 흘러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가끔 낡은 앨범을 펼쳐보거나 교복을 발견하면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단순했고 순수했고 열정적이었던 그 시절. 시험과 규칙에 얽매여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그 시절.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언제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너 그때 그거 기억나? 당연하지. 어떻게 잊어.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추억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파트 7 마무리. 교복 우리 청춘의 상징. 교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소속감을 주는 유니폼이었으며 청춘의 상징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것이 지겨웠고 개성을 표현할 수 없어 답답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나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작은 액세서리 하나,
구두 하나에도 정성을 들이며 나를 표현하려 노력했죠. 이제 와 돌아보니 교복을 입던 시절이 가장 평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규칙과 일탈의 추억. 그 시절의 엄격한 규칙들은 우리를 옥죄였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발 규제, 치마 길이 규제, 이어폰 금지, 화장 금지.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규칙들이었지만 그것을 함께 겪어낸 우리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몰래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선생님 몰래 mp3를 듣고 교문을 나서자마자 치마를 접어 올리던 그 작은 일탈들. 그것은 우리의 작은 혁명이었고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존재. 그때는 무서웠던 선생님들. 매일 잔소리하고 혼내고 벌점을 주던 그분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분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엄격하셨다는 것을. 선생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드린 인사. 선생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우정이라는 선물. 학창시절이 준 가장 큰 선물은 역시 친구들입니다. 매일 같은 교실에서 같은 급식을 먹으며 같은 꿈을 꾸던 친구들. 시험 기간에 함께 밤을 새우고 체육 시간에 함께 땀을 흘리고 소풍 가서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던 친구들. 성인이 되어 만난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끈이 우리를 이어줍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여전히 그때 그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학창시절 친구들의 특별함입니다. 첫사랑의 설렘. 교복을 입던 시절의 첫사랑. 그것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억입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두근거리던 마음, 체육 시간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던 마음, 우연을 가장해 같은 버스를 타던 일.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순수한 감정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아픈 기억도 잠깐 사귀었다가 헤어진 쓴 기억도 이제는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꿈과 미래를 그리던 시절. 너는 꿈이 뭐야? 나? 아직 모르겠어. 너는? 진로를 고민하고 미래를 상상하던 그 시절.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고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나중에 성공해서 만나자. 그런 약속을 했던 친구들. 모두가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성장통의 시간. 학창시절은 아프게 성장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친구 관계로 고민하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사소한 것에도 예민했던 그 시절.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방황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우리는 어른이 되어갔죠. 계절과 함께한 추억.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는 등굣길, 여름이면 땀에 젖은 교복, 가을이면 단풍 든 은행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 겨울이면 장갑 낀 손으로 잡은 연인의 손. 계절마다 다른 추억이 있었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름 교복이 제일 예뻤어. 난 겨울 교복. 코트 입으면 멋있잖아. 계절마다 바뀌는 교복도 설렘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가벼워진 옷차림만큼 마음도 가벼워졌고 겨울이 오면 도톰한 교복만큼 마음도 따뜻해졌죠. 작은 일상의 소중함. 지각할까봐 뛰어가던 아침, 조회 시간에 졸던 일, 쉬는 시간 화장실 앞에 긴 줄, 학교 후 떡볶이 먹으러 가던 분식집. 그때는 당연하고 지루하기만 했던 일상이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인 줄 알았는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날들이었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되고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이 되고 편지가 카톡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의 감정과 추억입니다. 설렘, 두근거림, 아픔, 기쁨, 우정, 사랑. 그 모든 감정들이 우리를 만들어 주었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해주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지금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힘들고 지겨워도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험과 규칙에 얽매여 있어도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친구와 나눈 웃음,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 급식이 맛있는 날의 기쁨. 그 모든 것들이 훗날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할 추억이 될 겁니다. 영원한 학창시절. 이제 우리는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각자의 옷을 입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죠. 하지만 마음속 한편엔 여전히 교복을 입은 우리가 있습니다.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교실에서 장난치고 친구와 어깨동무하며 하교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학창시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교복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교복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어떤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가장 그리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혹시 오래된 앨범이 있다면 한번 꺼내보세요. 교복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때 함께했던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야, 나야. 오랜만이다. 갑자기 내가 보고 싶어서. 마치며. 교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청춘이었고 우리의 시작이었으며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준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비록 이제는 낡고 작아져서 입을 수 없는 그 교복이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선 영원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절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꿈을 꾸던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우리의 교복 시절은 끝났지만 그 추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웠습니다. 우리의 학창시절이.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억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교복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청춘입니다.